제1야당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습니다. 또 네. 시사방송적인 어떤 그러한 차원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입원을 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입원을 쭉 하고 있다가 드디어 오늘 나왔는데 병원에서 나왔는데 유튜브들이 또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상큼한 표정으로 미소를 짓고 이제 화이팅도 한번 하고 이랬는데 장동혁 대표 이제 퇴원했으니까는 당을 더 강력하게 장악하고 장동혁의 어떤 노선을 쭉 가는 걸까요? 아니면은 모처럼 퇴원해서 나왔지만 다른 세력의 등살에 못 이겨갖고 사퇴를 하고 내려가게 되는 걸까요? 도정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퇴할 사람이었으면 진작 했겠죠. 사퇴할 거였으면 진작 했겠다. 지선 전에 이미 그때부터 많이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이게 약간 저는 좀 재밌는 지점이 네. 그 사실 서울이 이겼잖아요. 네. 그게 말하자면 선거를? 장동혁 대표 체제의 성과라면 성과일 수 있는데 네. 한편에선 서울이 이긴 게 장동혁 때문이냐가 또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긴 당사자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라고 오세훈 주장을 시장은 하니까. 장동혁 피해 다니느라고 내가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 선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와 네. 이 장동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약간 겹치는 것 같아요. 우리 당이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도 어쨌든 최소한으로 잘 막지 않았냐? 네. 라는 말을 장동혁 대표가 좀 하는 것 같고. 근데 오세훈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네. 너 때문에 될 게 더 안 됐다. 내 개인 기량으로 이긴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은 그런 측면이 있고 특히 선거 결과를 통해서 이제 살아 돌아온 게 오세훈 시장하고 한동훈 의원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장동혁 대표하고 계속해서 갈등 관계에 있고 심지어 공천은 한이만이까지 갖고 한동훈 의원이 제명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살아 돌아와가지고 지금 일종의 반장연대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도 장동혁은 내려와라는 건데 당장은 이게 숙성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고 한동훈 의원도 그 주장을 하니까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두 사람 다 사실 국민의힘에 그렇게 세력을 크게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야만 당선이 되고 다른 선거에 나가면 당선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긴 세월을 지금의 국민의힘에 몸을 담고 정치를 해왔는데 친오세훈계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사실 없어요. 뭐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한동훈 의원도 뭐 친한계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다 비례대표인 사람들이어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게 이 구심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방송에 나와서 막 얘기하는 거 말고는 정치적 구심력이 강하지 않아서 그 두 사람들 말고 사실 키는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키는 소위 말하는 영남 주류라고 불리는 뭐 어디서는 언더 찐윤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구 당권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키를 갖고 있는 건데 근데 정점식 원내대표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거의 유일하게 이제 어떤 그 선출 권력으로서의 정당성을 갖고 있는 왜냐면 의원들이 뽑았으니까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당원들이 뽑았지만 지금 만신창이가 됐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어쨌든 그런 정당성을 갖고 있는데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장동혁 대표 체제가 개개 갈 수는 없다. 그리고 선수별로 의원들을 만나서 내가 의견을 쭉 모아가지고 그 의견 모아서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는 의견이 다수면은 내가 장동혁 대표를 설득을 해야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이 과거에 어쨌든 그 구 세력이 구 지온이냐 이게 엑시즈인가? 자, 구 당권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세훈이냐 한동훈의 운명이 갈라질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지금 국민의힘의 상태에 대해서는 연금술사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선 국민의힘이 서울수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네. 객관적으로 패배한 거거든요. 패배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TK랑 그 서울 빼고는 다 몰락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이긴 건가요?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민주당은 아니다. 비긴 거죠. 비긴 거다. 그렇죠. 네. 이겼다가 그 이긴 직전 지선의 성과에 비해서 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 탈환을 실패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은 비겼고 국민의힘은 졌다. 한쪽은 비겼고 한쪽은 졌다. 그렇죠. 굉장히 애매하네 이게 승부가. 네. 이긴 사람으로 따지면 사실 장동혁이 이긴 게 아니라 배현진이 이긴 거죠. 배현진이 이겼다. 서울시장 위원장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친한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장동혁을 계속 놀리고 이랬으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그러면 어쨌든 이쪽도 무슨 노선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장동혁의 노선은 이런 거다. 그다음에 오세훈의 노선은 이런 거다. 한동훈 노선은 이런 거다라고 해서 그 경쟁을 하면서 이제 뭐 리더십이 교체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확실한 거는 어떤 종류의 장동혁은 극우 유튜브에 어떤 포섭된 이러한 정치관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아닌 듯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중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가르마 타는 건 결국은 구주류란 말이죠. 정점식 의원을 필두로 한 이거는 노선 경쟁이라는 게 사실상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정정식 구분이 이제 갑자기 등장하신 거는 네. 본인이 보기에도 장동혁 대표 체제가 네. 뭐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좀 음.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나오신 것 같고 네. 이미 사실 정정식이라는 어떤 중간자적인 인물이 등장한 것 자체가 네. 장동혁의 리더십이 하락하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망해가고 있다. 네. 장동혁은.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제가 그래서 이런 국민의힘 볼 때마다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늘 혁신을 뭐 하자 또는 뭐 아니다 뭐 지지층의 말을 듣자 뭐 이런 거 갖고 싸우는데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의 개별적인 어떤 그 노선의 지향을 보면은 뭐 크게 차이가 있나?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입장 차는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권력과의 거리감에 따라서 나는 이 사람을 반대한다 뒷받침한다의 어떤 의견 차는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 지금의 상황을 가르마를 탈 수 있는 그래서 사실상 장동혁을 제끼고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가 인터뷰한 거 보면은 그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을 모아가지고 총선 전에 모아가지고 보수 개편을 해야 된다 이 얘기도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 과거에 친윤이었잖아요. 이 영남을 중심으로 한 주류가 친윤일 때는 그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친윤일 때는 오세훈과 한동훈을 뭐 별로 안 좋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 차이냐 그게 무슨 노선의 차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도 사실 오세훈 시장은 개혁적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금술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입장에 따라서 아, 이렇게 평가가 달라지겠지만은 네. 뭐 진보 세력 입장에서는 사실 개혁적인 인물은 아니죠. 개혁적 인물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오세훈 시장도 마치 이미지는 중도적이고 어떤 뭔가 이 깨끗한 이미지가 옛날에는 있었고 지금은 뭐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중도적이고 약간은 그들끼리는 개혁적이고 이러한 색채를 가진 것처럼 이미지가 포장이 돼 있지만 오세훈 시장이 실제로 하려고 했던 걸 보면은 그거랑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다가 100m짜리 태극기를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엄청나게 큰 태극기를. 그걸 왜 만듭니까? 태극기를. 거기다가 광화문 광장에다가. 그래서 그게 이제 엄청난 논란이 되니까는 이분이 그래도 이제 눈치는 좀 보는 분이어서 그럼 그건 안 할게 라고 한 다음에 사람들 몰래 감사의 정원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이름만 보면 뭔지 모르잖아요. 감사의 정원. 뭘 감사원인가 이게? 뭐 어디다 감사하는 거냐? 만들고 보니까 무슨 밭드로총을 형상화한 무슨 갈빗대 같은 게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중도개혁적인 건 아니고 극우적인 이 마인드인 것 같은데 그러면 비슷한 사람들인데 장동혁과 오세훈은 왜 싸우고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한동훈 의원도 사실 저는 이제 계속 지금 민주당 정권이 독재라고 그러고 민주당 정권이 잘못할 수 있는데 잘못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독재인가요? 민주당 독재에 살고 있나요 우리가? 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혹시 민주당 독재 도정님? 민주당 독재요? 네. 부르주아 독재라고 부르는 게 좀 더 정확한. 아 이거 부르주아 독재다 이러면 이제 의미가 조금 달라지죠. 네. 그냥 독재랑 부르주아 독재 조금 다른.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해야 된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아 내가 했다. 네. 본인은 얘기 안 했고 결국은 네가 한 것이다. 아 그래 뭐 좋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은 독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독재와 싸우는 민주시민들 모여라라는 방식으로 지금 하는 정치를 하는데 이거는 개혁하고 별 상관도 없는 거고 부정선거론이 지금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 잠실에서 올공 시위라고 부르던데 그 시위를 한 사람들이 지금 여러모로 그 시위를 한 걸 두고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한동훈 의원이 부정선거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실. 그것은 부실선거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냥 부실선거라는 말 속에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얘기는 들어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준석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준석 씨의 정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는 이건 부정선거라고 하면 안 된다. 부정선거라는 말하고 내가 앞서서 싸우겠다. 뭐 이런 스탠스잖아요. 한동훈 의원도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은 또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비겁하게 또 부정선거론하고 적극적으로 싸우진 않는다는 말이죠. 다만 제가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하면은 소위 말하는 친한계라고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부정선거 얘기 다 했어. 부정선거는 절대 아니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옛날에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얘기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무슨 노선 갈등이고 무슨 노선 경쟁이냐라고 하는 의문이 좀 들어서 그래서 결국
분명히 색깔이 다른 두 당이지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색깔이 다르고 정책이 다르고 정체성이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정확한 노선에 근거한 싸움을 하지 않고 결국은 뭐 자기들끼리의 어떤 권력의 이전 투구에 가까운 그런 내전을 벌이고 있는 것에서 볼 때 우리 정치의 희망이 참 없다. 그럼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없다. 네. 희망은 없다. 네, 감사합니다. 희망은 없다. 희망은 우주 경제 전쟁에 있습니다. 희망은 우주에 있다. 네, 희망은 우주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여러분들이 재미없어하는 중앙 정치 얘기는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 또 있네. 이재명 대통령의 청년 언급과 대책.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도정님? 준비하신 거 아니었어요? 저한테 은근슬쩍 쓱? 네.